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눈물의 여왕을 보다 보면은 현우는 왜 혜인이를 그렇게까지 사랑을 할까? 지고지순할까? 이혼합의서까지 썼는데 왜 그렇게 사랑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과 관계돼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우와 혜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거절감입니다. 혜인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오빠 수환의 죽음과 죄책감이죠. 엄마 서은아는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혜인에게 돌립니다. 가장 힘들어할 어린 혜인이의 손을 뿌리쳤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서은아도 아주 고통스럽죠. 현재가 그때와 똑같다고, 지금도 생생하다고, 여전히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혜인이 1차 시한부 같은 인생이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혜인이는 현우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을 때도 자기의 우산을 건네주고 늘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잘생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일이 발생이 되죠. 아이의 유산입니다. 이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죠. 사람 관계가 좋고 따뜻했던 현우는 아이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끝난 일이라고 보는 것처럼 무심해하는 혜인이가 현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잊지 못하고 자기 방을 옮겨버리죠. 아이를 잃은 아픔에 펑펑 울었던 현우였습니다. 혜인은 아픔을 다룰 줄 모릅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자신의 손을 밀쳐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처럼 혜인은 아픔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본인이 여전히 아프기 때문이죠.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우가 결혼하면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혜인이 말을 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고 안아주는 건지 혜인이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방으로 옮겨버리는 현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혜인은 몰랐던 겁니다. 혜인이 안에 있는 어린 혜인이가 더욱 움츠러들고 숨죽일 수밖에 없었겠죠. 현우에게는 원래 거절감이라는 감정이 없었을 겁니다. 밝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은 현우죠. 거절감보다는 인정받으며 자랐던 현우입니다. 그런 현우가 재벌집의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집이죠. 현우는 그 집안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존중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를 갖고 학위를 따러 미국에 가라고 하는 장모님의 이야기도 권유가 아니죠. 명령입니다. 직장의 상사인 혜인은 현우에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관계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늘 마찬가지입니다. 현우가 살아왔던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지시받는 그 느낌, 그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절감을 줄 수 있죠. 그 거절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가족에게 상속을 하는 유언장의 내용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 모욕적인 일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돈 보고 결혼한 속물로 하는 거니까요. 현우는 그런 재산이나 돈에 관심을 갖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현우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증까지 몰고 갔던 원인은 숨막히는 재벌집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절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겪어야 했던 아픔은 사실 혜인이가 보았던 환상과 비슷합니다. 눈길 위에 늘 혼자 서 있고 벌판 위에 혼자 서 있던 혜인은 그 집안에서 현우가 비슷했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현우가 받았던 아픔과 거절감은 그런데 떠나면 그만입니다. 이혼 합의서는 그런 자신의 현실로부터의 단절이죠. 그런데 혜인에게 그건 단순히 현우처럼 이혼 합의서를 쓰고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거절감은 혜인이에게는 소멸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내몰리는 겁니다. 현우는 마음이 따뜻하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넘어진 혜인의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기도 했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인턴 직원의 앞날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 쓸 우산도 건네주고 복사기도 고쳐주고 늘 돌봐줍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고까지 말하죠. 아웃사이더가 되는 혜인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게 바로 현우였습니다. 거절당하고 소외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현우의 캐릭터다 보니까 아마도 탁월한 변호사도 됐겠죠. 퀸즈백화점에 입점한 가게들 중에서도 실적 나쁜 업체를 내쫓자고 할 때도 그걸 한사코 반대했던 건 현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인턴이었던 혜인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거죠. 현우는 거절감을 경험해 본 겁니다. 혼자라는 아픔도 경험해 본 거고요. 이전에 결혼할 때는 혜인이 벌인 이벤트였음에도 모든 장소에서 단 둘이만 있는 것을 보고 온 우주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죠.
이건 운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청혼됐습니다. 그때 현우의 사랑은 딱 그 정도였죠. 좋으니까 좋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인이 집으로 들어가면서 지독한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혜인이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거절감과 비슷합니다. 똑같은 가족 속에서 경험하는 가족으로부터의 거절감, 그런 가족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현우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일이죠. 현우에게는 시한부 같았던 게 바로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혜인이는 진짜 세상과 이혼 합의서를 받아든 거고요. 현우가 말한 운명이라는 놈은 고약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고통을 비슷한 방식으로 현우에게도 던져준 겁니다. 현우의 사랑에 질문이 내려진 거죠. 조건과 환경이 있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릴 것인가. 혜인이가 경험해야 했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현우는 단지 철부지 인턴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답이 없다는 혜인이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현우와 혜인이가 이혼을 하게 된 건 다시 시작입니다. 상대의 아픔과 거절감까지 이해하고 품어준다는 진정한 결혼, 진정한 사랑, 부활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 현우는 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혜인에게 생긴 그 병이 결국 자신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겼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요. 현우 엄마가 현우로부터 혜인이의 병을 알게 됐을 때 현우 엄마 봉이가 현우를 크게 꾸짖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라고 하죠. 그렇게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게 봉이의 말입니다. 봉이는 참 훌륭한 엄마죠. 현우의 속마음도 이때 조금 더 드러나죠. 나만 생각하느라 사실은 진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혜인이를 몰랐다는 현우의 자책이 보입니다. 엄마 봉이가 자식 교육을 정말 잘했던 것 같죠. 현우도 그때 그래서 엄마 앞에서 웁니다. 이 대목은 혜인이 엄마였던 서은화가 어린 혜인이를 다루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서은화는 혜인이의 손을 밀쳐버리죠. 봉이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픈 혜인이를 어떻게 손을 밀쳐낼 수 있냐며 그런 현우를 몹시 꾸짖었고요. 이 대목을 보면 그렇게 힘든 것도 모르고라는 과정이 생략됐을 수 있고요. 어찌나 힘들었을까잉 생각하는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라는 자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이라는 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는 거니까요. 자신과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건 결국 배우자 아닙니까? 자신에 대한 자책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건 오빠 수환이가 죽었을 때 어린 혜인이가 갖는 자책과는 좀 다르겠죠. 봉혜가 눈물을 흘리고 현우가 울었던 건 공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우의 곁에는 그걸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엄마가 곁에 있다는 거죠. 엄마지만 결국 하려는 얘기는 가족이니까요.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가족이지만 가장 탁월한 치료제 역시 가족이라는 메시지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전에는 가족으로부터의 거절과 상처로부터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은 혜인이었다면 또 다른 가족 시어머니와 현우를 통해서 물 밖으로 건져진다는 생존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 가족이라는 게 뭘까? 어떤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게 가족이겠죠. 현우는 조건으로 인해서 풋풋한 사랑만 하던 그런 사랑에서 똑같은 아픔을 공유하며 진정으로 혜인이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성숙해지겠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아파하던 혜인이의 거절감의 실체도 알아가고 현우는 혜인이 유언장을 그렇게 써야만 했던 진실이나 진짜 유언장의 실체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뇌피셜이 좀 심했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